Thank you. Well, this week, we're announcing several really terrific partnerships, extension of our partnerships. This week, we announced that we will build 250,000 more GPUs here in Korea. 26만 장의 GPU. 그 선택은 전 세계의 시선을 대한민국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술을 소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AI의 내일을 함께 만드는 국가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GPU가 100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개천에서 수영을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만 장이 있다라고 하면 바다에 나가서 바다에서 직접 수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AI는 지금 도시 곳곳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길을 찾아가고 더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연산이 한 곳에 몰리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은 새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많은 첨단 산업이거든요. 해남에 AI 데이터 센터가 지어진다면 흔히 얘기하는 재생에너지 100%, RE100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호남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이 건네는 바람과 햇빛, 그 힘 위에서 대한민국 AI의 미래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둘이었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잘했어? 잘했어. 제 SNS 관리하는 친구예요. 저 친구는 저 대신 공부하고 이 친구는 저 대신 집을 갈 거예요. 이 줄리안들이 전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죠? 1956년 여름 지능을 탐구하는 역사적 연구회의가 펼쳐졌습니다. 기계가 인간처럼 학습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Is it possible for computers to think, learn, make decisions, and solve problems like humans? 이 작은 질문에서 거대한 상상력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존 메카시는 새로운 연구 분야의 이름으로 인공지능을 제안했고 7명의 논의는 오늘의 AI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습니다. (60여 년이 흐른 지금) We are launching a new model, GPT-4 Turbo. Can you help me calm my nerves a little bit? Oh, you're doing a live demo right now? That's awesome. 2022년 시작된 생성형 AI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Speaking, and you can just butt in whenever you want. Today, we're launching GPT-5 Pro in the API. It's available to all developers, and we hope you enjoy. 일상의 도구가 된 AI, 그리고 그 파장은 숫자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이 생성형 AI를 사용하며 새로운 일상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오픈AI라는 회사, 그리고 GPT 모델이라는 것의 존재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챗GPT가 처음 출시됐을 때의 충격은 굉장히 컸는데, 이론적으로 저희가 이게 가능하다라는 건 논문을 읽으면 한 1년, 2년 거를 좀 빨리 알 수는 있지만 그거를 실제로 만들어서 실행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AI 하시는 분들은 다 쇼크였죠. AI를 사용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확장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필요할 때마다 곧바로 AI에게 묻고 답을 듣습니다. 데이트 코스나 아니면 여행을 어디로 갈지 또 여행 계획을 어떻게 짤지 이런 것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약간 판례라든지 이런 게 이제 찾아보기가 사실 힘들기 때문에 이제 챗GPT 이용해서 그런 부분을 검색하면 자세하게 이제 또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 누구나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꿀 수 있는 시대. AI는 새로운 일터와 새로운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각을 돕던 기술이 이젠 일을 함께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떠올린 생각을 바로 글과 콘텐츠로 바꿔주는 생성형 AI 스타트업입니다. 누구나 대화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한국에서 한국 유저들이 한국적인 맥락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한 축이었고, 또 한 축으로는 그 당시 되게 비싸고 또 유료 서비스들 위주로 돌아가던 생태계였었는데 무제한 무료 서비스를 저희 먼저 제공하면서 마치 생각해보면 과거 인터넷 때 무료 이메일 또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무료 메신저처럼 무료 AI의 시대를 열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2021년 공개된 이 서비스는 출시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월간 이용자 5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내 생성형 AI 시장을 이끄는 대표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누구나 쉽게 쓰는 생성형 AI. 일상에서 우리는 이 기술을 자연스럽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해외 서비스로만 기울어진다면 우린 무엇을 잃게 될까요? 해외 서비스가 우리 모든 유저들의 그런 AI를 사용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고 가장 먼저 사용하게 되는 그런 수요처를 차지하게 된다면 국산 LLM, 국산 인프라들이 더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에 많은 한계와 제약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상 언어를 스스로 읽고 배우는 기술. 초거대 언어 모델 LLM을 한국형으로 만들기 위한 핵심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AI를 지키지 못한다면 기술 주도권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검색 엔진 시장이 유일하게 세계에서 구글에 먹히지 않은 몇 안 되는 언어이지 않습니까? 아마 똑같은 시류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국어 특화 모델을 한국 사람이 연구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아마 현재 이미 그러고 있는데요. 챗GPT나 아니면은 제미나이 같은 빅테크 회사들이 우리나라의 AI 전반을 지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갈 겁니다. 미래에 제가 볼 때는 AI 모델에 대한 라이센스비를 관세처럼 20%였는데 40%로 올리겠다 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게 생산성이 너무 달라지거든요. 40%를 내더라도 이 모델을 쓸 때 2배 이상의 생산성이 있으면 기업은 써야 되잖아요. 그런 환경이 될 겁니다. AI가 만들어내는 세상은 또 다른 영역에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상상 속의 장면을 실제 영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일터가 자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럼 여기는 제가 상상하는 거를 바로 실현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찍으신 거 있으시면은 제가 배경을 바꿔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없이도 배경과 배우, 동작을 만들어냅니다. 저렇게 프롬프트 하시면 네. 그러면 이제 그에 따라서 또 변형되는군요. 맞습니다. 한 줄의 문장은 약간의 시간만 주어지면 전 세계 모든 데이터를 모아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장소도, 계절도, 시공간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인물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움직이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영상을 영상화를 시켜도 뭐 걷는 거 하나 제대로 걷는 법이 없었는데, 뭐 내년쯤 되면은 이제 그냥 저희가 AI로 만들어서 신기하다가 아니라 이제 실제 산업에 많이 이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때
실험에 가깝던 AI 영상은 이제 실제 제작에서 자연스레 녹아들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이들이 만든 장면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Mother. Captain Emar, my most loyal warrior. You have served humanity with unwavering dedication. You can acclaim no AI가 만드는 세계도 결국 배운 만큼 확장됩니다. 무엇을 담고 어떻게 키워가느냐 말이죠. Yes, mother. AI는 모든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는 마법의 도구가 아니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모델들이 학습을 기반으로 한 학습 데이터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모델일수록 조금 더 저희가 자유롭게 창작을 할 수 있고 더 발달시키려면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들이 정말 중요한 경쟁의 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AI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될수록 그 무게는 결국 반도체 칩이 견뎌야 합니다. 이 스타트업에서는 AI의 속도와 효율을 바꾸는 새로운 반도체를 개발하며 급성장 중입니다. 한국은 파운드리도 잘 갖춰져 있고 메모리 생태계도 좋고 패키지까지도 매우 속도감 있게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한국에서 창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원래부터 처음부터 꿈꿨던 글로벌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장소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AI 서비스가 일상이 되어가는 지금 데이터 센터와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고민, 바로 전력과 비용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기존의 그래픽 카드를 벗어나 새로운 반도체 방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AI 시장 또는 AI 서비스가 아주 조그만 시장일 때는 이런 차이가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았는데 지금 모두가 AI 서비스를 쓰기 시작하고 더 큰 서비스들이 오는 이 시점에 데이터 센터 사업자라던가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NPU의 전력 효율에 대한 기대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GPU가 화면을 그린다면 NPU는 AI 계산만 빠르게 처리하는 전용 두뇌입니다. 그래서 더 적은 전력으로 더 많은 연산을 해냅니다. 우린 AI 덕분에 삶이 편해졌습니다. 이 편리함을 위해 거대한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죠. AI 사용할 때 소모되는 전력량은 일반 인터넷 이용할 때 소모되는 전력량보다 10배나 많습니다. AI가 쓰는 전기를 감당하기 위해 도시는 더 많은 전력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10kWh를 쓰는 일반 가정과 달리 초대형 데이터 센터는 그 100만 배에 가까운 전력을 소비합니다. AI 시대의 전력 수요는 이미 다른 차원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내 데이터 센터의 절반 이상이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현재는 70% 이상이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가 몰려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요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AI 센터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전력난이 생길 겁니다. 수도권에 AI 데이터 센터가 집중이 되게 되면 사실 수도권에 발전소를 더 지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수도권은 땅값도 비싼 데다가 인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소를 짓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송전망이 제때 확충되지 않으면 수도권에는 대규모 정전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린 이미 그걸 2011년 9월에 경험한 바가 있죠. 정전 피해가 예상보다 매우 큰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대형마트까지 예고 없는 정전에 전국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전력 수요 증가에 발전량과 송전망이 대응하지 못하면서 도시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당시 735만 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경제적 손실만 약 62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력 균형이 깨지는 순간 도시는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4년이) 흐른 지금 전력의 무게는 지금도 여전히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전력을 충당하려면 발전소를 더 짓거나 다른 지역에서 끌어와야 하는 상황.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갈등 관리 없이는 원활한 전력 공급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송전선로와 관련해서는 사실 전국이 분쟁의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동해안에 있는 이 발전소에서 수도권으로 송전선로를 건설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있는 강원도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또 그 전기의 최종 기착점인 경기도에 있는 또 이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도 심한 상황입니다. 송전선로가 더 필요하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역의 우려와 갈등 속에 속도는 좀처럼 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지금 여기고요. 바로 뒤에 보이는 게 이제 변전소. 그리고 학교가 얼마 떨어지지 않아서 저쪽에 바로 있고요. 증설이 될까 봐 피가 마르고 반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안전하다. 집 안에 있는 냉장고가 더 전자파가 높다. 이렇게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뭐 재산권은 물론이고 환경권, 애들 생활권 모든 걸 다 지금 침해받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AI 데이터 센터도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는 재생에너지 전기가 충분히 없거든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AI 데이터 센터는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 신설되고 일부 수도권의 AI 데이터 센터는 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한 상태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도시의 밤은 더욱 찬란합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의 불빛. 그 기반은 충분한 전력 공급에 있습니다. AI가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올수록 이 전력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는 그냥 빛나지 않습니다. 도시가 빛나는 만큼 우리는 지구에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AI가 필요로 하는 전력 수요는 도시 안에서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시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AI 열풍에 휩싸일수록 도심 속 데이터 센터들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죠. 그래서 세계가 변화하려고 합니다. 인간과 지구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끊임없이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로 몸살을 앓는 지구. 인간과 지구는 과연 오래도록 공존할 수 있을까요? 네덜란드는 첨단 제조업이 국가 성장을 이끄는 나라입니다. 유럽에선 보기 드물게 전력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에너지 전환은 늘 뒤로 밀려 있었지만 한 번의 소송이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You can see it's already being decommissioned and actually the whole area is being redeveloped into a renewable energy area with solar panels and with wind. 2013년 네덜란드의 환경단체는 기후 대응을 미루는 것은 결국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년의 긴 공방 끝에 법원은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네덜란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뒤흔드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With regards to the short term, they decided to close some coal-fired power plants and to really invest very big in new windmills. So they adopted a couple of stimulus packages, big spending packages to get more renewable energy. And at the same time, they made a law that there's no more coal-fired power by 2030 in the Netherlands. 네덜란드 정부의 계획대로 된다면 2030년에는 화석연료 발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Every country has its own challenges, its own unique circumstances. The key message that comes up again and again is the importance of setting a phase-out date and setting a national plan for enabling the delivery of a transition which is much faster than people might have thought was possible. 영국은 지난해 마지막 석탄 발전소의 가동을 멈추며 10여 년 만에 석탄 비중을 0%로 만든 나라가 됐습니다. 영국 북동부의 티즈밸리는 오랫동안 철강 산업의 쇠퇴로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해상 풍력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The willingness and motivation and commitment of government and local partners to make it happen. And that, together with the support of the local workforce and the local community, really made a difference to the Tees Valley. 현재 약 16기가와트의 해상 풍력을 운영하고 있는 영국. 2030년까지 50기가와트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전체 전력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The UK has done incredibly well at decarbonising its power sector, phasing out coal and bringing in renewables using innovative policy to bring down the costs. 전라남도 역시 바다에서 새로운 에너지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단지의 규모를 넘어 한국형 해상 풍력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새로운 전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그 100메가급 상업단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시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안 지역에서 제일 빠른, 제일 규모가 큰 그런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길을 만들고 바다는 힘을 품은 곳. 밀물과 썰물이 드나드는 갯벌에서는 지금도 생명이 호흡합니다. 전라남도가 새로운 에너지를 꿈꾸는 이유이기도 하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바람을 마시며 시간 지나면 이만큼 쌓이죠. 그런데 전라남도에서는 햇빛과 바람은 또 다른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을 맞추며 소금을 일구는 손길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모석 씨의 삶에는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차곡차곡 쌓인 봉투들. 사인하세요. 이모석 사인하세요. 봉투 안에 든 건 월급도 보조금도 아닌 햇빛 연금이라 불리는 새로운 수입입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사서 먹을 수도 있고 아무튼 현금보다는 이런 지원금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많이 필요한 게 돼서 많이 쓰니까. 요 받는 날짜 오면은 겁나게 온 날짜 다가오면은 겁나게 기대가 되고 또 받고 나면 마음이 풍족하게 좋습니다. 이미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가 들어선 전라남도. 2021년부터 시작된 햇빛연금은 지역 소득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모두 다 사업자들이 그냥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만 조그만 보상을 받고 끝났었는데 그러지 말고 전체 우리 국민이 똑같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재산이고 우리의 자원인데 이걸 가지고 같이 공동 나눠 가자. 이거에 대해 개발하면 개발 이익을 공유하자라는 취지로 해서 들어간 거고요. 경제력이라는 게 어떻게 생존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생존을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은 서울로 많은 인구가 몰려갔는데 이제 햇빛이나 바람에서도 돈이 생기네. 지역으로 옮겨가면 연금을 주네. 이런 생각들이 퍼지게 되면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지역으로도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전라남도는 바람의 가능성을 접하며 바람연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연금 모델을 구상할 수 있는 이유는 단지 하나가 최대 9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만큼 잠재 생산량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라남도 신안은 2030년까지 8.2기가와트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 중입니다. 한국의 에너지 전환축이 이제 바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의 한 40% 정도가 호남에 집중이 되어 있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거의 절반이 호남에 집중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국가 주력 산업의 일부도 결국에는 비수도권으로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과 숲이 이어진 판루는 오랫동안 광산 산업으로 성장해온 전통적인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조용한 일상 뒤에서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 운영을 목표로 설계된 판룬의 에코 데이터 센터. 이곳은 친환경 데이터 센터 모델을 앞서 도입한 사례로 데이터 센터의 새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유입은 도시가 전력을 관리하는 방식에 새로운 과제를 남겨야 했습니다. 판룬시는 지금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계획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There are arguments that they consume a lot of energy. In 10 years' time, if they develop in the same way as they do today, we will need a lot more energy. So we're now working on a new plan of how we can establish
and prepare land for the establishment of windmills. 이 지역의 풍력단지는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는 전력 수요와 맞물려 주요 전력 공급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이용하는 에너지는 이 도시가 오랫동안 물을 다뤄온 경험에서 비롯됐습니다. 도시와 도시를 가르는 물줄기는 수력 발전의 성장을 가져왔고 이를 토대로 바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And 2030, we're using a lot of energy to data centers and industry. And in order to meet that demand, we need to increase in wind power mostly. Also solar, mainly wind power. Otherwise we cannot support the industry here and the large data centers. 한륜의 재생에너지 계획은 데이터 센터를 위한 시설 투자가 아니라 미래 산업을 지탱하기 위한 도시 전략에 가깝습니다. 자연과 기술, 그리고 에너지가 만나는 도시는 오늘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It's nice to be able to create such facilities that we have by using local workforce, and also in an economically way of seeing it, we have increased the knowledge from one level to a much higher common level with all the handcrafters that are involved in our projects. 스웨덴 북부의 해안 도시 룰레오. 오랫동안 북부 산업의 관문이 되어온 이 항구에 어느 순간 전혀 다른 흐름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이 북쪽 도시로 세계적인 기술 기업이 자리를 택한 겁니다. 기후, 전력, 그리고 인재. 룰레오는 그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I think at that time, this was in early 2010, 2011, and Facebook, Meta now, Facebook at the time, they were looking to invest in a data center outside North America for the first time. And they were looking for a place where they have more of a cold climate, but also access to renewable energy source. That was very important for them. We have 100% renewable energy here from the hydropower. We had available land close to the university, which is quite big and very the technical university here. So we had all the prerequisites in place for them. So I think those were the main reasons. 데이터 센터의 입주는 룰레오를 북유럽 디지털 인프라의 중심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 그리고 안정적인 전력망은 최적의 운영 조건이 되었습니다. We are always having a dialogue with our partners in this on what type of production is needed in the future, and that's also on a national level, like Vattenfall up here, and then you have the local energy companies, and they work in symbiosis, and they are regulated by the government, so they have common rules on how they work and how they supply energy. 도시는 기업과 전력회사 그리고 국가 연구기관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 체계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도시의 에너지 구조 전체를 다시 그리게 만들었습니다. I mean, the new AI setups, they will be very much more powerful than today. So it will be more challenging to get the power in and the heat out. But if you get the heat out, we can have some good heat reuse. And there is different way for doing it. We have found that you can reuse 40% of the excess heat.
AI의 등장으로 전력, 냉각, 그리고 잉여열 재순환까지 에너지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포화된 전력망 속에서 다음 해법을 찾기 위한 실험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북쪽 끝, 미래의 에너지와 데이터 산업은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The grids, all the power is booked. So what we can see in the upcoming could be that you have like on-site data center, you have your own power production, renewables, photovoltaics or windmills that can be used to get some own power into data centers. AI 시대의 전력 해답. 그 실마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새로운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변화의 첫 신호는 광주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도심과 산업의 경계 위, 국가 데이터 센터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역의 장점은 두 가지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넓은 토지를 가지고 단층으로 구성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또한 빠른 공사 기간 그리고 저렴한 건축비에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가 지방에 구성이 되어진다면 지역에 여유 있는 전력을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여유 있는 전력은 또한 저렴하게 공급되어지는 큰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지역을 선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넓은 부지, 빠른 공사, 낮은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저렴하고 여유 있는 전력 공급입니다. 지역의 데이터 센터들이 생겨나게 되면 제공하고자 하는 IT 자원이나 GPU 자원도 또한 저렴하게 제공이 되어질 것이고요. 당연히 IT 기업들이 그러한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라도 지역에 내려와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여건은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활한 간척지 위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태양광 단지. 햇빛을 전력으로 바꾸는 이 땅의 잠재력은 새로운 산업을 위한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생겼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여기서 다 이렇게 모니터링한 거네요? 네네, 저희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소 모니터링실이 되겠습니다. 와, 진짜 스케일 엄청 크네요. 전체 설비를 여기에서 통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천 개의 패널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는 이곳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조율됩니다. 여기 걸어왔거든요. 근데 진짜 걸어도 끝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제 굳이 여기 이 전라남도 해남에서 설치했던 이유가 혹시 특별히 있을까요?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에 지금 우리 전국 최대 규모의 일사량과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지금 저희들 대규모 발전단지가 조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남 솔라시도 태양광 단지의 발전 용량은 약 98메가와트, 연간 129기가와트씩. 여기서 생산되는 발전량은 3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 단지 하나가 만들어내는 전력만으로도 지역 산업의 에너지 수요 일부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국토 확장 사업의 하나로 시작된 전라남도 해남지구 간척 사업 현장입니다.
지난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이곳 해남 간척 사업은 88년에 완공되는데 이 지역 종합 개발을 위한 기반이 조성됨으로써 국가 경제 개발의 시대, 국토의 땅끝에는 바다를 땅으로 바꾸는 거대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공사는 단순히 바다를 메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또 하나의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솔라시도는 원래 간척지입니다. 그 농림부 소유의 간척지 땅이었는데 저희는 거기가 약 1,022만 평을 3호지구, 3호지구, 우정지구 이렇게 세 개 지구로 나누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3호지구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F1 국제 자동차 경주가 열렸던 지구가 3호지구, 3호지구는 주로 관광 내지역으로서 주로 골프장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성지구는 지금 재생에너지를 주로 특화로 하는 그런 단지로 지정을 해서 1,022만 평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모였습니다. AI의 미래를 결정할 전력의 해답을 찾아 세계의 기술 리더들이 지금 한국의 서남권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To serve the whole world's demand for AI. Couldn't be more excited to get to partner with Korea, both to support the needs of the country and also to really develop AI to its potential for the good and bring it to the world. 중대한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오픈 AI와 같이 AI 데이터 센터를 우리 대한민국 서남 지역에다가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MOU 사인을 오늘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대한민국 AI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또 발판이 되었고 이런 발판이 계속되어서 저희가 AI 3대 강국으로 계속 거듭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9년부터 블루 이코노미, 블루 시티를 하면서 계속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저희가 전남이 풍부한 재생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이미 토대가 갖춰졌습니다. 이미 이러한 기반은 저희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과 투자 유치를 통해서도 이미 알려진 상황이어서 세계적으로 저희 전남을 많이 주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인 오픈 AI와 SK가 저희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을 아시아 태평양 AI 허브로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 나라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전남도가 그걸 제시해서 저희 전남에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가 아마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준비해왔던 기반은 지금 이 땅에서 현실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의 뿌리가 세계 기업들의 발걸음을 전라남도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에 이어 AI 컴퓨팅 센터를 품을 지역은 재생에너지 기반이 풍부한 해남이 될 걸로 보입니다. AI 컴퓨팅 센터라는 더 큰 발걸음이 전라남도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AI가 요구하는 전력, 그리고 그 전력을 책임질 수 있는 지역, 그 선택의 기준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아리백을 달성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아리백을 달성을 하면 혜택을 주고 달성하지 못한 기업의 물건은 사지 않는 구조의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지금 현재보다 미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데이터 센터를 자국 내에 유치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큰 산업에 대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아시아 퍼시픽 각국의 데이터들이 사실은 솔라시도를 위시한 대한민국 전역으로 퍼지게 될 것이고 이 자체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성장 지도에도 대단히 중요한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전라남도는 이미 에너지 전략을 정책과 산업 단위로 올려놓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입지와 전력, 제도까지 AI 시대를 위한 기반을 실제로 갖춰가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알리백,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했을 때 세금을 관세를 안 물게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탄소 국경세 제도가
2026년부터 유럽에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알리백 산다 있는 데다 내려와서 제품을 만들어야지만이 기업이 이익이 창출되고 해외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넓은 부지가 있는 그 풍부한 용수와 전력 공급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이 가능한 그런 부지에 올 수밖에 없는데, 아마 저희가 반도체에 서로 집중하고 있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기대를 하고 또 대기업과 만나서 적극적으로 또 협의도 하고 요청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디카보나이제이션 얘기를 했는데 앞에 두 개는 할 수 있는 부지들이 많습니다. 디카보나이제이션, 그러니까 아리백이라든가 친환경 데이터 센터의 구축 흐름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의 솔라시도 말고는 사실 현재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자연이 건넨 에너지가 기술의 미래를 세우고 그 기술이 다시 사람의 내일을 움직이는 곳.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땅 끝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바꿔놓은 오늘, 우리가 바꿔놔야 할 내일에 대한민국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자연과 공존하는 기술과 사람, 지속 가능한 AI 미래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우리 AI 미래를 만나고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 그리고 바다 숨쉬고 있는 대한민국의 땅끝, 전라남도에서 말입니다. 태양이 만든 전력은 오늘도 이 땅의 하루를 움직이고 바다는 바람을 올려 AI가 요구하는 속도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답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대한민국 땅끝에서 새로운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빛과 바람, 그리고 바다, 자연이 건넨 이 에너지 위에서 AI의 미래는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